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박혜진 아나운서가 자리를 옮겨서 게시판으로 가 있습니다. 네. 자, 박혜진 아나운서 게시판에 붙어 있는 종이들 뭔가요? 네, 오늘 이 스튜디오에 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박원순 시장께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게시판을 하나 마련해서 붙여놨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재밌는 질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재밌게 보신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드라마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이런 질문. 또 동남아 순방 하루 5시간도 못 자면서 강행군 같이 가시는 분들 고생, 같이 일하기 좋은 상사다 하고 물음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했던 일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또 가장 잘했다 하는 것은, 또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어서 이 가운데 이제 제가 MC 권한으로 몇 가지를 뽑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년 대선 생각 있으십니까? 강력한 질문입니다. 네. 그 뭐 어디서나 듣는 얘기고 모든 기자들이 다 질문하는데 제가 답을 하고 해도 네. 또 계속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나 보죠. 네, 뭐 물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서울시장 잘해야죠. 계속 모범답안만 지금 말씀을.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요.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대통령이 됐다고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유도신문에도 안 넘어갑니다. 예. 저는 뭐 서울시장 하면서 아까 제가 시정 안에 너무 가둬놓지 말라 이런 말씀도 제가 어디 기자 인터뷰하고 하면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시 일이 정말 또 그 전국 일이고 또 이 정부의 일이 또 서울시 일이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충돌이 있는 지점도 있고 또 사실 아까 충돌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는 또 협력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뭐 아까 이 공공임대주택도 사실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협력하는 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같이 해야죠. 네. 뭔가 좀 이전과는 다른 속 시원한 대답을 원했는데 그러게요. 비슷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흥미로운 영상 하나를 입수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명색이 서울시장이 우리 용산 경마장 하나 못 막아낸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감도 들어갑니다. 뭔가 우리의 이 분노가 강물처럼 흘러서 저는 우리 이 세상이 몽땅 한번 바뀌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끝까지 화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고 지금 질문드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찍으신 거예요? 저 저런 영상? 걸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아유, 영업비밀이죠, 그거는. 네. 그 사실 그날 밤중에 제가 조금 그날 피곤해갖고 자고 잠깐 일어났는데 막 띠릭띠릭 울려서 보니까 용산 그 화상 경마장 그 반대하는 주민들이 900일째라고 하면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런 문화제를 하는데 뭐 좀 영상 하나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영상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 생각보다가 제가 이 휴대폰을 딱 꺼내갖고 사실 저 밑에는 안 보셨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방송사고니까. 그러니까 위에만 그냥 그 셔츠 걸치고 이렇게 찍었는데 정말 잠결에. 잠결에 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멘트가 이렇게 세신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강물처럼 흘러서 이 세상이 몽땅 바뀌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이 멘트인데요. 이건 시민혁명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제가 잠결에 했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용산 화상 경마장 때문에 화가 좀 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거기 옆에 있는 성심여고 그렇죠. 뭐 교장 선생님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900일이면 거의 뭐 2년 3년이 다 되게 지금 3년 가까이 되는 거죠.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경마장 허가권이 서울시장이나 용산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농림부 장관한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과 또 교육 환경과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허가를 할지 말지는
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도와주는 주고 싶은데 도와줄 길이 없는 상태로 저도 3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잠결에 좀 네. 과격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게시판에 붙여진 시민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어서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아까 오프닝 영상에서도 아이를 낳은 아버지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어머니 되십니다. 5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정부 지원이 있어도 민간 어린이집은 추가 비용이 부담되고 또 공공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데 경쟁률이 너무 셉니다.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 맡길 엄두가 나지 않아요.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어떤 도전 과제를 꼽으라고 하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저성장도 따라오게 되고 또 사실 뭐 여러 가지 삶이 팍팍하다는 걸 또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을 하면 저는 국가가 키워줘야 된다. 이렇게 그 정책을 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를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미 지난 5월에 이제 지금까지 총 1000개가 달성이 됐고요. 또 앞으로 2000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 임기가 끝날 쯤이면 아마 전체가 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일본 수준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기 순서가 뭐 막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많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근데 뭐 사실 지금 아이 키우기 편한 세상을 만들려면 보육만이 아니죠. 지금 뭐 그럼요. 예. 교육도 있고 또 안전한 어떤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과제가 많죠. 네. 네.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질문만 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볼까요? 이분은 OX 퀴즈로 여쭤봐도 되죠?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네. 나는 남녀 시민 중 여자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지금 5를 들어주셨네요. 5를 들어주셨는데요.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예. 제가 길거리 나가 보면 남자들은 뭐 이렇게 눈 마주치기만 하고 지나가는데 네. 여성들은 다 와서 사진 찍자고 해서 내가 뭐 별로 뭐 매력은 없어 보이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럴 때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자, 어떤 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뒤에 계신 분이 손을 그래요? 드셨네요. 예, 마이크 마이크 좀 좀 전달해 주세요.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구로구 고척동에서 온 강현종이라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뭐라고 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와 함께 듣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 서울유는 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네. 예상하셨나 봐요. 그 고척동 도움구장 가끔 가세요? 좋죠. 네, 네. 생각보다는 그 서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핫한 도시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질이 정말 다이나믹하고 그게 또 지금 뭐 이런 케이팝이나 한류 바람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끼가 저는 발산이 돼서 네. 그게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스타트업이나 또 벤처나 이런 쪽에도 저는 그 막 그냥 뭐랄까 폭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아쉬운 거는 외국에 보면 그 10년마다 10대 기업을 조사하면 다 그게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그 대기업 꼭 같은 기업들이 시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서울부터 이걸 좀 그냥 용광로처럼 막 부글부글 끓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서울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많이 핫하고 이미 또 앞으로 더
핫해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질문 가운데 하나를 좀 제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77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예. 앞에 도입부에서 나를 서울시장에 가두지 말라 네. 이런 이야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골랐습니다. 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두지 않은 그렇죠. 질문입니다. 네. 아니 근데 국제적인 저는 질문이죠. 예.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어떤 점에서요? 사드가 서울시장으로서는 엄청나게 관계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그럼요. 점에서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수도 그 서울 통합방위 협의회 네. 의장입니다, 제가. 아,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뭐 재난이나 이런 정말 전시 상태가 되면 서울시는 시장으로서 정말 1,000만 명 아니 네. 이게 사드 같은 거는 그야말로 우리 수도권 2,500만 전체 생명과 관계돼 있는데 네. 그게 관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예.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그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결국 수도권에 이 말하자면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뭐 이런 핵탄두나 네. 또는 뭐 이 장사정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방어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방위를 더 약화시키는 이런 문제여서 네. 사드로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는 다양한 저는 패키지적인 이런 정책으로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아니 지금 그 아까 1,200만 이 관광객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 관광객이 중국으로부터 안 오니까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1,200만 중에 500만 명 이상이 지금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거든요.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엄청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저는 뭐 대한민국 경제, 서울 경제는 정말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네. 박 시장님은 사실 시민들하고 SNS로 직접 소통하시는 걸로 유명하고 그 원순시 엑스파일이라는 개인 방송도 하시죠. 거기 보면 네. 타이틀이 늘 연결되는 시장, 연결된 네. 시장 이렇게 네, 쓰여 있던데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정부가 분열을 자초했다 이런 그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아마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어찌 보면 우리 국가의 존망과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데, 근데 이게 사실 뭐 국회라든지 또 전문가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방위의 문제는 또 기밀이 필요한 때도 저는 있다고 인정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국민들과의 소통 또 국민들의 어떤 통합 이런 게 없이는 저는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국가 안보고 방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적 문제에서도 저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다른 질문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경필 경기지사가 얼마 전에 수도 이전을 그 제안을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행정 수도는 세종시로 가고 서울은 경제 수도로 남기자 이렇게 네. 했는데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그 풀텍스를 다 보시면 좀 달리 보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 뭐 서울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결을 한 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다만 지금 서울은 사실 이 지방 도시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늘 서울이라는 도시는 파리나 뉴욕이나 뭐 런던이나 동경하고 경쟁하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울에 아까 뭐 일자리 그 청년 일자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판교로 가고 송도로 가는 게 저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다 우리 대한민국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권이라든지 자치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지난번에 어딥니까 저 완도에서 해양 수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축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네. 뭐 서울은 이미 수도니까 해양 수도는 뭐 완도에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주 좋아하셨다 그러는데요. 네. 아무튼 서로 또 많은 것을 나눠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예. 그 우리 그러니까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서 한번 질문 그럴까요? 드려볼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밑에 예. 거 좋네요. 아, 그럼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0728번 쓰시는 분께서 재직 시절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 뭐 많죠. 네. 지난번에 구역 사고도 그렇고 지금 제가 이제 벌써 제가 최장수 시장이 돼 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지금 회한이라 그럴까 성찰할 대목이 많죠. 이걸 조금 더 잘할 걸, 이건 진작 할 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5005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너무 훌륭해서. 네. 대권 질문하면 피하시니까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치인 중 최고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객관식으로 주셨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객관식입니다. 1번 문재인 전 대표, 2번 안희정 충남지사, 3번 이재명 성남시장, 4번 김무성 전 대표, 5번 안철수 전 대표.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객관식이니까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5개의 번호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된다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 같습니다. 예. 아니 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니 저기 정 모르면 저는 시장님 여기 이미지 관리 잘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제 말씀은 아니 저는 네.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포용하고 네. 또 경쟁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네. 경쟁보다는 저는 협동이 더 중요하다. 늘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전부 협력할 사람이네요. 네. 네. 전부 다 또 피해 가시네. 그러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저는 분들이 정말 갑자기 나온 질문인데 제 진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듣고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도 네, 결국 그러게요. 못 듣고 네, 갑니다. 네. 자, 8201 쓰시는 분께서도 질문 주셨네요. 네. 서울을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환영합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공기는 걷기는커녕 집에서 창문 열어놓기도 무서워요. 예.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고등어는 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일 마지막에 저런 어려운 질문을 네.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세먼지가 큰 문제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측정해 본 바로는 중국의 이 영향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북경을 포함해서 네. 이 동북아의 13개 도시와 함께 대기질 개선 동북아 도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서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또 서울시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물론 서울시 경우는 뭐 버스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CNG 가스로 다 바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오거나 또 다른 지방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또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또 유입을 또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예. 그래서 경기도민이나 또 다른 지방 도시에서는 또 상당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게 또 돈도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왜 그 이 공유 네. 차량을 공유하는 운동이라든지 또는 보행 도시로 계속 도심은 적어도 만들어가는 거라든지 네. 또 나무 심기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취임한 이후에 한 1,200만 그루를 나무를 심었습니다. 뭐 이런 종합적인 정책으로 이 좀 대기질이 좋아지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 네. 이제 계속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자, 7835님이 주신 문자가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은 매번 선거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데 구체적 시행은 언제쯤 될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이 신설선은 벌써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신림선은 이미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선은 민자와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네. 자, 5099 쓰시는 분께서는 정치가의 말 바꾸기를 청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화난 청년입니다. 화내십시오. 화를 내야 됩니다. 예. 저는 말하자면 공약을 음. 해서 당선이 됐으면 공약을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뭐 다 지킬 수는 없죠. 때로는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지난 1기 때도 이 매니페스토 본부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평가한 바에 따르면 80몇 %. 저희들이 나중에 그 이후에도 시행한 게 있으니까 한 90% 정도는 완성했다고 보고요. 네. 또 이번 2기에 와서도 지난번에
그 SA급입니까? 예. 그래서 한 40몇 % 했으니까 지금 절반이니까 아무튼 약속은 확실히 저는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요. 또 이런 게 있네요. 자, 고건 전 시장은 관료형 시장, 이명박 전 시장은 기업가형 시장, 스스로를 컨텐츠형 리더라고 평가를 했다는데 컨텐츠형 리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라고 3099님이 문제 주셨습니다. 네. 글쎄 제가 어딘가 한번 썼는데 아주 저분은 그냥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리하시네요. 예. 글쎄 저는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는 너무 큰 소리만 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현도 못하는 그런 공약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큰 소리보다 총론보다 강론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실용주의라는 게 저는 좀 말하자면 안착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숲이 먼저냐 나무가 먼저냐 그런 논쟁인데요. 예. 크게 보면 우리가 숲이라고 하는 큰 비전도 역사의 큰 물줄기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채우는 것은 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고 네. 아주 미세하죠. 네. 자, 지금 시간이 막바지를 향하고 그러게요. 있어서 좀 가벼운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7900님께서 여름 휴가 가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며칠 가시나요? 서울시 최고의 휴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돈 없는 직장인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저건 정보 취득용 문제였습니다. 네. 아니 저 휴가 갈 것이고 네. 네.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워낙 저 때문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에서는요. 지금 한강에 가보십시오. 작년에도 1,200만 명이 왔고요. 그게 거의 수백 개의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예. 여름에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름. 가장 시원한 데가 어디냐는 거. 한강변이죠. 한강변인데 한강변 중에도 아니, 두 분이 말 맞추고 오신 저도 거예요? 모범답안 지금 말씀드린 거죠. 네. 네. 부채 하나 들고 강변 나가는 게 제일 시원해요. 아예 다리 밑이죠. 한강 다리 밑. 그래서 한강 다리 평상을 낮에는 쫙 깔아드리고요. 네. 밤에는 거기서 영화제를 합니다. 음. 그래서 그게 이미 유명해져 갖고요. 네. 그 인도네시아의 반둥 시장이 이걸 갖고 가서 배워가서 거기서 네. 시행했는데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강 건너는 무슨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강변 스포츠도 있고 어떤 공연도 있고 한번 오늘 밤 가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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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OX 질문 저희가 드릴까요? 마지막 그러게요. 질문으로. 네. 네.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자, 내가 시장이 된 후 서울은 좀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OX. 하나, 둘, 셋. 예, 역시 O입니다. 네. 그거요, 그렇게 자평을 하세요. 오죠. 네. 아니 90점까지는 못 줘도 제 스스로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요. 네. 네. 아니 서울시 공무원들 위로해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취임 2주년 맞아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역대 시장 명단에 이름 한 줄 올리려고 시장된 것이 아니다. 남은 임기 2년인데 서울시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겠다. 발언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시에 가면 이제 전임 시장님들이 쭉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35대, 36대 시장으로 사진 하나 올리는 게 전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정말 서울을 본질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특별시,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네. 자,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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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천만 서울 시민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한 소통의 자리였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 네. 자,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오늘 TBS TV와 라디오로 동시 생방송된 TBS 특별기획 박원순 청문 콘서트 시민의 답하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박혜진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종배였고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라디오 시사 프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